이 기사가 이후 삭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멤버까지 나서서 이 기사를 삭제한 것이 아니냐. 보통 실형 선고가 좀 유력할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최근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걸그룹 오빠의 기행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1인 기획사 설립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걸그룹 멤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활동 영역을 연기로까지 넓히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최근 뜻밖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큰오빠인 김씨 때문입니다. 이 큰오빠 김씨라는 사람이 한 여성 BJ와의 식사 데이트권을 300만 원에 구매를 하면서 식사를 함께 했고 이후 성적 접촉까지 진행을 하면서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한 사건인데요.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해당 걸그룹 멤버가 누군지 특정된 상황입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 걸그룹 멤버의 이름까지 이용해서 조롱하는 밈이 형성되는가 하면 언론사에서도 해당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는 상황이지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의 근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체 왜 발생했고 지금 걸그룹 그녀의 상황은 어떤지를 취재해 봤습니다. 이번 사태가 자칫 연좌제로 흐를 여지가 있어서 당사자의 실명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17일 터졌습니다. 큰오빠 김씨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진행된 식사 데이트권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서부터였는데요. 김씨는 300만 원이란 비용을 들여서 다수의 참여권을 구매해서 1등에 당첨이 됐고 이 과정에서 식사 데이트권과 개인 사진까지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 여성 BJ와 큰오빠 김씨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진행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큰오빠 김씨가 집이 가까우니 한 잔 더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 여성 BJ의 주장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성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집에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동행한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약속과는 달리 큰오빠 김씨가 해당 여성 BJ를 상대로 성적 접촉을 시도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 여성 BJ는 화장실로 급히 대피를 했고 이후 지인들에게 구조 요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치 확대해서 보내봐. 제발 위치 나 진짜 죽고 싶어. 위치 확대 위치 확대 지금 옷 벗기고 위치 확대해보라고 네이버에서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해. 얘가 나 죽일 것 같아. 어떡해. 살려줘 제발. 나 다 왔어. 기다려. 문 잠그고 기다려. 제발 도와줘. 나 호수도 모르고. 진짜 미치겠네. 이 여성 BJ는 화장실에 숨어서 수도를 틀어 소음을 만든 뒤 몰래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 BJ는 신속하게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결과적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이 경찰이 현장에서 김 씨를 직접적으로 체포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는데요. 체포 과정에서 김 씨는 성적 접촉이 있었느냐라는 경찰의 말에 아니 만지긴 했어도 추행이라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최초로 보도되는 과정에서 큰오빠 김 씨가 해당 걸그룹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함께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이 30대라는 점 또한 유부남이라는 점 더욱이 김 씨라는 정보가 종합되면서 해당 걸그룹의 큰오빠로 사실상 특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싱글이 아닌 실제로 가정을 이룬 유부남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최초 보도된 이후 김 씨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추가적인 폭로에 나섰는데요. 실제로 해당 여성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피멍으로 번진 얼굴 및 몸 사진과 함께 진단서까지 함께 첨부되면서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 굉장히 의아한 지점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첫 보도 이후 추가적으로 김씨 아내 폭로가 더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해당 걸그룹 멤버가 특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걸그룹 멤버가 그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이 걸그룹 멤버가 본인의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꽁꽁 입을 닫는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씨가 현장 체포 후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다가 반려되었는데 돈으로 막은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일었어요. 사실일까요? 자, 기사에서도 직접적으로 해당 걸그룹 멤버를 언급하지 않는가 하면 실제로 한 방송사 제작진이
취재를 하고 있다는 SNS 피드가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돈으로 막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걸그룹 멤버가 사실상 특정된 상황 아니냐? 그런데도 기사상으로 해당 걸그룹의 실명이 특정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걸그룹 멤버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법적 무리를 빚은 것이 아닌 사안입니다. 또한 이 걸그룹 멤버가 이 오빠의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상황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도 자칫 연좌제로 흐를 여지가 있어서 법적 리스크와 함께 취재의 윤리가 함께 겹치면서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한 매체가 총대를 메고 해당 걸그룹 멤버의 실명을 공개할 경우 자연스럽게 다른 매체도 실명을 공개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큰오빠인 김씨의 기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달에도 직장인의 익명 사이트인 블라인드에서도 김씨의 기행에 관한 폭로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해당 폭로 내용에는 김씨가 이 걸그룹 멤버의 오빠라는 사실과 함께 김씨와 관계를 맺었는데 이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되고 있었다. 또한 김씨가 해당 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줬고 다른 여성과의 불법 촬영물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김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해당 걸그룹 멤버의 이름을 특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사가 이후 삭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멤버까지 나서서 이 기사를 삭제한 것이 아니냐, 돈으로 막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최근 불거진 궁금한 이야기 Y 취재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작진의 SNS에 직접적으로 취재를 이어간다, 제보를 바란다 라는 글을 공유했지만 이내 삭제가 되면서 방송국 제작진마저 돈으로 매수한 게 아니냐, 법적으로 압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해당 걸그룹 멤버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과정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바탕으로 언론사와 방송국 제작진까지 틀어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애초에 지난해 5월달 해당 걸그룹 멤버의 실명까지 특정해서 나왔던 기사 자체가 무리해서 쓰였다는 지적까지 나왔던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첫 번째 기사 자체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이 닿거나 연락이 닿아서 쓰여진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 자체가 익명 사이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익명 사이트에서 나온 당사자가 누군지도 특정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실명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이에 큰오빠 김씨 측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매체에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된 해당 매체에서 기사 삭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마땅히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관련 자료도 직접 확인하고 입장도 들은 상태에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익명 사이트에서 어떤 인물이 폭로를 했는지 이 내용이 사실인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보도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사자도 아닌 당사자의 여동생 이름까지 거론이 되면서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에 걸릴 경우 언론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방어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집니다. 기사 삭제로 마무리된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 당시 사건 자체는 돈으로 찍어 누르거나 권력으로 찍어 누른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경찰에서 큰오빠인 김씨를 상대로 청구했던 사전 구속영장 역시 검찰로부터 반려된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현직 변호사의 자문을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 걸그룹 오빠 분이 그 예. 여성 BJ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체포가 됐었잖아요. 예. 이게 성추행 건으로 긴급 체포가 돼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케이스가 좀 흔한가요? 아니요. 보통은 이제 단순 성추행 사건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긴급 체포가 되는 상황이 있기도 조금은 힘들고 보통 이제 구속영장도 잘 청구하지 않는데 이유는 실무상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범죄가 되려면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피의자가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적어도 이제 한 4, 5개월 정도 구금된 상태에 있게 되니까 보통 실형 선고가 좀 유력할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든요. 그래서 예.
단순 성추행 사건은 보통 이제 실형 선고가 좀 드물게 되는 편이다 보니까 이 사례는 조금 특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고를 현장에서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체포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예, 구속영장까지는 보통 청구 안 하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긴급 체포가 됐으니까 조사를 받아야 될 텐데 조사를 하고는 보통 이제 석방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성추행 사안에 대한 형량은 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뭐 사실은 강제추행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중 요건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 건은 뭐 감금을 했다든지 아니면 주거 침입을 했다든지 뭐 친족이나 뭐 이런 관계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 같아요. 그래요.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그러면 이제 형법이 적용돼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예. 다만 이제 실제 양형은 좀 다른데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이 사실 있는데 양형 기준상으로는 특별한 가중 요소가 없다 그러면 한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합의가 피해자랑 됐다 그러면 뭐 아마 벌금형일 거고 그게 예. 아니라 기소가 정식으로 된다 그러면 징역 뭐 한 1년 정도의 집행유예 한 2년 뭐 그 정도 보통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기소되기 전에 합의를 봐도 이 사안은 계속해서 좀 기소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됐고 보통 이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들은 추행의 정도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추행의 정도가 뭐 단순히 엉덩이를 만졌다든지 아니면 손을 잡았다든지 뭐 이런 건데 이 사건은 이제 보도된 내용을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옷을 벗기는 정도의 이제 성추행을 했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뭐 일부 보도를 보면 이제 성관계를 하려고 옷을 벗겼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추행의 정도가 굉장히 강하거나 뭐 심지어는 이제 강간 미수의 단계까지도 가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양형이 조금 더 세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게 강간 미수인지 아니면 강제 추행인지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좀 보이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다가 그럼 폭행이 사실은 강간이라는 거는 성관계를 하려고 실행에 착수만 해도 되는 거라 실행에 착수는 이제 폭행이 있느냐를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성관계를 하려는 폭행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뭐 데이트권 300만 원 좀 구매하고 함께 식사를 한 뒤 집에까지 동행했다는 점에서 좀 논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해자 입장 측에서 소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BJ들이 식사권, 데이트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는 거니까요. 이런 데이트권을 구매해서 데이트에 동행했다는 거가 그게 뭐 만남이나 아니면 식사에 대한 동의이지 성적인 접촉에 대한 동의까지는 아니라서 물론 이제 피의자 쪽에서 전후 사정을 설명할 때 이 간접 증거 중에 일부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결정적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강제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정도의 증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집에 아무리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성추행이나 뭐 강간 미수를 소명하기에 충분한 뭐 증거가 안 된다는 의미신 거죠? 예, 이제 판례가 좀 바뀌어서요. 옛날에는 사실은 뭐 호텔에 같이 들어간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강간이나 이제 성적인 접촉에 대해 가지고 그러한 이제 CCTV나 아니면 그런 정황이 있다 그러면 보통은 잘 인정을 안 하려고 들었었는데 요새는 좀 이제 기류가 좀 변경돼서 예. 그 실제 호텔에 같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만약에 성관계를 거부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그것만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강제성을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이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소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겠네요. 아무래도 성범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둘 당사자의 진술들밖에 아마 없을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진술은 각각의 증거인데, 개별적인 증거인데, 그렇다면 두 증거가 서로 배치될 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증거는 채택하고 어떠한 증거는 배척해야 되는데, 예. 이런 경우에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 증거를 배척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유죄가 유력한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그 걸그룹 오빠분께서 뭐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추가적인 폭로도 좀 터져 나왔어요. 이 뭐 사진이나 증거 자료나 그리고 진단서 같은 걸 객관적으로 좀 올리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 고소를 진행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좀
큰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사진이나 뭐 이런 증거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걸로 봐서 만약에 고소가 진행된다면 좀 진지하게 수사는 진행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실무상으로는 이제 요 사진이나 뭐 녹음이나 조금 더 추가적인 증거나 증빙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떤 혐의로 좀 고소를 하는 편인가요? 가정폭력? 가정폭력 관련해 가지고 처벌법이 있긴 한데요. 그거는 조금 이제 뭐 접근 금지나 이런 좀 특별법적인 성향이 있는 거고 보통은 이제 형법상의 감금, 뭐 폭행, 협박 뭐 이런 걸로 고소를 합니다. 만약에 이 아내분의 폭로가 공식화되고 좀 구체적으로 자료까지 공개가 되면 그 1번 사안의 형량과 진행에 대해도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는 사안이 될까요? 일단은 이 법률적으로는 사실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 고소를 하게 돼도 관할도 틀릴 거고 담당하는 이제 수사관도 다르고 아마 재판에 회부된다고 그래도 이제 재판부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두 가지의 사안이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기는 좀 어렵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사람이 다 판단을 하는 거라 실무상으로는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폭력성이 발현된 범죄이니까 네. 아무래도 실제 양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고려를 안 하기는 좀 어렵고 간접적으로는 고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무상으로는 뭐 판결문에 그렇게 쓰지는 않을 텐데요. 아무래도 판사가 생각할 때는 이 반복적인 폭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것 같습니다. 사건 보도 후 나흘이나 지났는데 해당 멤버로부터 그 어떤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비난이 쏠리고 있는데 왜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단독으로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이 걸그룹 멤버 역시 지금의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문제 직면했는데요. 먼저 이 걸그룹 멤버는 한 유명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 종료 이후에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걸그룹 멤버의 업무는 사실상 에이전시에서 봐주고 있는 데다가 매니저 역시 현장만 정리할 수 있는 현장 매니저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1인 기획사 설립 초창기에 큰오빠인 김씨가 직접적으로 관여에 나섰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씨는 동생 회사의 직원을 뽑을 때 직접 면접을 보는가 하면 비즈니스 미팅도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달 진행됐던 해당 걸그룹 멤버의 팬미팅 당시에도 큰오빠의 김씨의 실명이 크레딧에 올라가 있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큰오빠 김씨가 이 걸그룹 멤버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할 당시 도움을 줬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달에 터져나온 김씨를 향한 블라인드 폭로 이후 상황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 폭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큰오빠인 김씨 역시 이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매체를 비롯한 인용 보도에 나섰던 다수의 매체를 상대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해당 기사들이 하나둘씩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공교롭게도 이 사건 이후 큰오빠인 김씨가 가족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큰오빠인 김씨는 이 사건 이후 이 걸그룹 멤버와 관련된 업무에서 모두 배제가 됐습니다. 또한 당시 굉장히 공교롭게도 큰오빠 김씨의 핸드폰 번호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동생이 이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핸드폰 번호가 바뀌면서 실제 업무를 진행할 담당자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큰오빠 김씨는 자신의 새로운 번호를 관계자들에게 알려주는 대신 보이스톡으로 인수인계나 마무리 업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보이스톡으로 업무를 진행했던 한 관계자는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이었다라고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큰오빠인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 자체가 이 걸그룹 멤버와 함께 동업하는 사이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2024년 1월경 큰오빠와 함께 회사를 운영한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내용들을 살펴보면 친오빠가 대표로 있는 한 브랜드에 이 멤버가 둥지를 들고 새 출발에 나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사마저도 오빠가 운영하는 업체가 연예계 전반의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아닌 전망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분마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이 걸그룹 멤버의 회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만약 오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됐다면 감사 혹은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됐어야 마땅하지만 이 걸그룹 멤버가 운영하는 회사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이 걸그룹 멤버가 대표로 단독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걸그룹 멤버 관계자는 김 씨의 급여를 비롯한 김 씨의 회사와 그 어떠한 금전적인 관계도 없었다. 완전히 각기 다른 법인이다 라고 전해왔습니다. 사실 큰오빠인 김 씨가 가족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계기가 지난해 5월달 터졌던 블라인드 폭로 사태인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지난해 5월 블라인드 폭로 사태 이후 큰오빠인 김 씨와 가족들의 인연이 사실상 끊긴 상태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족들 역시 큰오빠 김 씨가 체포까지 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대체 김 씨가 어떤 일을 벌인 것인지, 김 씨의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걸그룹 멤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일단 이 걸그룹 멤버 입장에서는 이번 리스크를 해결해줄 헤드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무엇보다 큰오빠인 김 씨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걸그룹 멤버 입장에서는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 없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가 오빠 김 씨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욱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가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큰오빠 김 씨에 대해서 더 터질 것이 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오빠를 직접 본 관계자에 따르면 큰오빠 김 씨가 30대이긴 하지만 철이 없어 보였다. 그냥 소년처럼 보였다 라고 귀뜸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씨의 재력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걸그룹 멤버의 가정이 애초에 부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오빠 김 씨가 체포되는 과정 속에서 큰오빠 집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서울 강남에서 그것도 40평, 50평대가 넘어 보이는 그 규모의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큰오빠 김 씨가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동생인 김 씨가 큰오빠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큰오빠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라는 사실이 아름아름 알려졌을 수는 있지만 이 걸그룹 멤버가 광고 모델로 나선다든지 혹은 두 회사 간의 직간접적인 업무 협약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걸그룹 멤버 역시 큰오빠 김 씨의 사건이 터진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빠의 문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바로 본인이지만 애초에 이 사건의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미지가 생명인 걸그룹 멤버에게 큰오빠의 성적 범죄 리스크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사건 당사자가 아닌 이 걸그룹 멤버에게 일방적으로 연좌제 문제 제기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